양규가 활약한 제2차 요일전쟁과 훗날 강감찬이 활약하게 되는 제3차 요일전쟁 사이의 약 8년 동안에도 고려와 요나라 양국은 강동 육주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요나라군을 크게 격퇴한 인물이 바로 흥화진의 대장군 정신용인데요. 최근 방영된 고려거란 전쟁 24화에서 정신용이 나레이션과 함께 단 몇 초밖에 등장하지 않아 아쉬웠던 관계로 이번 영상에서는 정신용에 대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010년 11월에 발발한 제2차 요일전쟁은 현종의 친조 약속을 받은 요나라군이 1011년 1월에 철수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1012년 6월 현종이 전공질한 인물을 요나라의 사신으로 파견하여 사실상 친조 거부를 선언하자 이에 분노한 요나라의 황제 성종이 고려의 강동 육주를 빼앗겠다고 통보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다시 험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요나라의 성종은 고려에 여러 번 사신을 파견하여 강동 육주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1014년 6월에는 군사를 보내 압록강에 부교를 설치하여 강을 건너게 한 뒤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에 보주성을 축성케 했죠. 전진기지를 세워 재침략을 준비한 겁니다. 나중에 따로 다룰 예정이지만 이때 요나라군이 축성한 보주성은 1117년에 고려가 되찾을 때까지 고려 측에 상당한 골칫거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무튼 성종은 이후 그해 9월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강동 육주를 반환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고려 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다음 달인 10월에 요나라의 장수 소정렬이 군사들을 이끌고 고려의 흥화진과 통주를 공격하면서 양국 간에 다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묘사 식화지에 따르면 요나라군은 성의 방어가 견고해 공격할 수 없으면 활을 쏘고 요란하게 북을 치며 거짓으로 공격한 뒤 적이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면 군사를 이끌고 전진한다고 하는데요. 당시 고려를 침략한 소정렬의 요나라군은 흥화진을 대대적으로 공격할 것처럼 연기한 뒤 소수의 군사만 남긴 채 주력군을 이끌고 통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정신용이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흥화진의 장군 정신용과 별장 주연이 소정렬의 요나라군을 격퇴하여 700여 명의 목을 베었으며 강에 빠져 죽은 적군도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정신용이 군사들을 이끌고 흥화진에서 나와 포위를 두른 뒤 통주로 향하던 요나라 주력군의 후미를 공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나라군의 침략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015년 1월 22일에 요나라군이 흥화진을 포위했는데 이번에는 장군 고적여와 조익 등이 요나라군을 격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요나라군이 이번에는 통주를 침략했다고 하는데요. 흥화진을 포위한 바로 다음 날에 바로 통주를 공격한 것을 보면 요나라군은 이번에도 흥화진의 소수의 군사만 남긴 뒤 주력군은 곧장 통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주가 함락되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통주의 고려군이 요나라군을 격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정신용을 포함하여 강동 육주를 지키던 고려군이 요나라군을 성공적으로 격퇴하자 고려 조정에서는 이들에 대한 포상을 잊지 않았는데요. 그해 7월 도병마사에서 장군 정신용과 이명한 및 군사 1만 2,500여 명은 모두 변방을 지킨 공로가 있으므로 관등을 올려 포상해달라고 건의했는데 현종이 이에 따랐다고 합니다. 그 결과 흥화진의 장군 정신용은 대장군으로 승진하게 되죠. 그런데 정신용을 포함한 변방의 군사들이 포상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요나라의 침략은 끊이질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나라군은 그해 9월 이번에는 정신용이 지키고 있는 흥화진을 우회하여 통주를 침공했는데요. 그러자 흥화진 대장군 정신용은 별장 주연과 산원 임업 그리고 교의 양춘 태승 손간 태사승 강승영과 함께 군사들을 이끌고 성에서 나온 뒤 통주로 향하던 요나라군의 후미를 기습하여 또다시 700여 명의 목을 베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요나라군도 순순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정신용을 포함한 지휘관 6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신용이 이끄는 흥화진 군사들의 기습에 대비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정신용의 분투로 요나라군의 주력 부대가 큰 타격을 입었는지 며칠 뒤 안북도 공격에 나선 요나라군의 선봉대가 도중에 공격을 포기하고 퇴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장군 고적여, 장군 소충현과 고연적, 산원 김사, 별장 광삼 등이 퇴각하는 요나라군을 추격하다가 전사하였으며 병마판관 왕좌와 녹사 노연좌가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고려군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셈이었지만 그래도 정신용의 활약 덕에 이번에도 고려는 강동 육주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죠.
정신용이 분투 끝에 전사하자 현종은 그와 부하들에게 많은 포상을 내려주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1016년 1월 전사한 정신용에게 상서후보가 겸 상주국을, 별장주연에게는 장군을, 이목에게는 중랑장을, 양춘에게는 낭장을, 순간에게는 상약봉어를, 강승영에게는 태사령을 각각 추증하고 정신용의 아들인 정균백에게는 낭장 겸 상승봉어의 벼슬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신용에게 추증된 상서후보가는 고려의 정모 집행기관인 상서성의 실질적 서열 1위로 정의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상주국은 공을 세운 인물들에게 부여되는 최상위급 명예직이라고 하죠. 그런데 정신용에 대한 포상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현종은 그해 11월 정신용의 집에 좋은 토지 20겨를 내어주었다고 하는데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신편한국사에 따르면 고려 전기의 토지 1결의 면적에 대해 최소 1,500여 평에서 최대 17,000여 평까지 보는 등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결당 최소 1,500여 평으로 잡아도 20결이면 무려 3만여 평의 땅을 정신용의 집안에 하사한 겁니다. 게다가 당시 군공에 대한 포상으로 토지를 지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종이 정신용의 공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는 뜻이겠죠. 현종은 이후 3차 열전쟁이 끝난 뒤에도 다시 한번 정신용의 집에 포상을 내려주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020년 3월 전사한 장군 정신용의 집에 곡식 300석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고려의 흥어진 대장군 정신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2차 여유전쟁과 3차 여유전쟁 사이에 벌어졌던 고려와 거란의 강동 6주 공방전에서 정신용의 화력은 대단했습니다. 그와 흥어진의 군사들이 단순히 흥어진만 지켜낸 것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성에서 나아 요나라군을 여러 번 타격하여 그들을 퇴각시킴으로써 강동 6주 전체를 지켜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투를 벌이다 결국 전사했다는 점은 마치 2차 전쟁 때 활약했던 양규를 연상케 하는데요. 또한 정신용을 포함한 고려의 장수들과 군사들이 이때 강동 6주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아마 강감찬의 기주대첩 신화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드라마의 제목이 고려거란 전쟁인 만큼 정신용 등이 활약했던 이 시기의 전쟁도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어 주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제작비의 한계 때문인지 상당히 아쉬운데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